부자 사이에 따스함에 감탄했다. 마이클을 돌보는 동안 티모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과거의 자신이 사업에만 너무 집착해서 가장 중요한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 만약 내가 그때 시간을 더 많이 내서 너희 모자 곁에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티모시는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 말했다.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마이클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제 곁에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티모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시간 동안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이클의 약혼자로서 캔드라는 이 싸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마이클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치료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했다. 동시에 자신의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캔드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티모시가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캔드라에게 건넸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캔드라 티모시는 말했다.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마이클은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네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진작 포기했을 거야.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캔드라는 차분히 말을 받았다. 만약 내가 아팠다면 그도 분명히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티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젊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용기와 끈기는 그에게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다. 몇 주 후 의사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마이클의 병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학요법의 효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완치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 큰 진전이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속 힘내세요. 병실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캔드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티모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였다. 마이클의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티모시와 캔드라는 서로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왔다. 어느 날 치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병원 정원을 함께 산책하기로 했다. 티모시는 마이클의 휠체어를 밀었고 캔드라는 옆에서 걸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졌고 정원의 꽃과 풀은 바람에 살랑였다. 마치 세상 전체가 부드러워진 듯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마이클은 갑자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 삶에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를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티모시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마이클의 손을 잡았다. 깊은 눈빛으로, 내가 고맙다, 아들아. 내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캔드라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과 기쁨에 젖었다. 그날 저녁, 캔드라는 홀로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가볍게 배에 얹고 새 생명의 움직임을 느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어.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창밖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그의 소원에 응답하듯. 아침 햇살이 병원 커튼을 뚫고 병실 안으로 쏟아졌다. 마이클의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았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몇 달 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했다. 캔드라는 따뜻한 수프를 들고 들어와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기분 어때요? 훨씬 좋아졌어. 마이클은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셨어. 당신이 계속 노력한 덕분이에요. 캔드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기 당신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걸.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는 티모시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 티모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마이클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마이클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티모시도 마이클의 일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 계획을 세웠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자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있잖아, 내가 젊었을 때 이탈리아 파스타를 아주 잘 만들었거든. 티모시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도 있겠네. 네가 사장을 하고 내가 요리사를 하면 되겠다. 듣기 좋네요.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캔드라가 만든 요리가 더 좋아요. 물론 캔드라야말로 최고의 요리사지. 티모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이러한 편안한 대화 속에서 부자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이러한 소소한 교류로 지난날의 공백을 메웠고 앞으로 함께할 삶의 기반을 다졌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잠든 후 티모시와 캔드라는 병원 밖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고 주변은 고요해서 멀리서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캔드라,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티모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멀리 불빛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가요? 캔드라는 그를 돌아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마이클은 모르는 일인데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어. 티모시는 한숨을 쉬었다. 작년에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 캔드라는 그 말에 놀랐다.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클의 건강이니까. 티모시의 어조는 차분했다.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건 원치 않아.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어. 지금은 그저 그 아이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어. 얼마나 시간이 남았든지 간에. 캔드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을 뻗어 티모시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당신이 마이클 곁을 지켰듯이 우리도 당신 곁을 지킬게요. 마이클이 회복됨에 따라 티모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의 후회를 만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 사진과 편지들을 가져와 마이클과 함께 추억을 공유했다. 이건 내 5살 생일 때 내가 몰래 찍은 사진이다. 티모시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케이크 옆에 서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케이크 기억나? 마이크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였지. 정말 맛있었어. 그는 항상 남을 잘 챙겼지. 팀이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난 항상 일에만 매달려서 너무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어. 아직 잘 자라고 하기엔 이르잖아. 마이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어느 날 저녁, 캔드라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비밀을 마이크와 팀에게 알려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그는 두 사람을 불러 모았다. 마이크는 병상에 앉아 있었고 팀은 옆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캔드라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야? 마이크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캔드라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나 임신했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마이크는 멍하니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정말이야. 캔드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 미래의 일부야. 팀의 눈에도 감격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한다, 아들아. 네가 아빠가 되는구나. 그날 이후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의논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했다. 팀은 미래의 외할아버지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 새로운 생명에게 쏟겠다고 약속했다. 난 마이크가 크는 걸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놓치지 않을 거야. 팀이 말했다.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마이크는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제 삶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햇빛이 얇은 구름 사이로 병실 안으로 쏟아져 온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이크는 여전히 침대 곁에 앉아 두 손으로 캔드라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기대와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따스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마치 모든 어려움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옅어지는 듯했다. 캔드라는 가볍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마이크의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었다. 있잖아, 아기가 오늘 몇 번이나 움직였어. 마치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분명 씩씩한 아이가 될 거야. 마이크는 웃었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팀은 옆에 서서 따뜻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있어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은 깊은 구원이었다. 비록 그는 마이크와 함께할 수년간의 시간을 잃었지만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되찾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캔드라의 부모님 안나와 리처드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날의 대화 이후 안나와 리처드는 마이크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록 그들은 캔드라의 선택에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다. 안나가 병실로 들어와 마이크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이크,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잘 됐구나. 고마워. 마이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감사함이 어렸다. 리처드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보며 다소 어색한 어조로 말했다. 알다시피 전에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지. 하지만 네가 알아줬으면 해. 우린 너와 캔드라를 지지하고 싶어. 마이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뻗어 리처드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저도 쭉 당신들의 이해를 바랐습니다. 이 말에 리처드는 조금 놀랐지만 마음이 놓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마이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캔드라의 진정한 동반자이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라는 것을. 마이크의 회복과 함께 캔드라의 임신은 가족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어. 캔드라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면 좋겠어. 팀은 옆에 앉아 마이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무슨 이름을 짓든 난 좋은 외할아버지가 될 거야. 외할아버지 마이크가 놀란 척 말했다. 아직 할아버지가 되는 게 어색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팀은 크게 웃었다.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이젠 익숙해졌어. 그리고 자장가 연습도 하고 있어. 캔드라와 마이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이 가족은 마침내 평화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이크의 병세는 호전되었지만 팀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팀은 혼자 정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감회가 가득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기회가 왔어. 팀은 나지막이 말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듯 했다. 캔드라가 다가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외할아버지예요. 마이크가 당신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팀은 미소 지었다.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이런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했을 거야. 캔드라, 너는 이 가족의 버팀목이야. 우린 모두 서로의 버팀목이에요. 캔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따스함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 후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가족을. 몇 달 후 마이크는 거의 회복되었다. 의사는 그의 치료가 눈에 띄게 진전되었고 예후가 좋다고 발표했다. 온 가족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었다. 캔드라의 배도 점점 불러왔고 삶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팀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다. 그는 마이크와 캔드라가 충분히 강해졌고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집중하며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의 권고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더 오래 함께 할 거야. 팀은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마이크와 캔드라에게 말했다. 그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가족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다. 팀은 아들과 잃어버렸던 수년간의 정을 되찾았고 캔드라 역시 부모님과 화해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이 가족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몇 달 후 햇살이 눈부신 어느 아침 캔드라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는 캔드라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팀은 옆에 서서 자랑스러움과 감격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마이크가 나지막이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캔드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팀은 그들을 바라보며 전례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마침내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팀은 정원에 앉아 낡은 책을 한 권 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때때로 먼 곳을 향했고 때때로는 펼쳐진 책장에 머물렀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꽃과 풀향기를 실어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멀리서 마이크와 캔드라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팀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맞이했다. 눈에는 따스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는 단순히 접시를 나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생한 사례와 실제 시연을 통해 직원들이 서비스 업계의 핵심을 점차 이해하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안나의 열정에 서서히 감염되어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왜 우리가 이런 복잡한 규칙대로 해야 하는 거야? 지난 몇 년 동안 괜찮았잖아라고 개인적으로 불평했다. 토마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즉시 나무라지 않고 태도가 부정적인 직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우리 식당의 현재 업무 방식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손님을 잃는다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이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남아서 시도해보기로 했다. 직원들이 새로운 서비스 방식에 점차 적응하면서 식당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 단골 손님은 식사 후 토마스를 특별히 찾아왔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정적입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아서 멀어졌던 손님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토마스는 안도했다. 하지만 이것이 개혁의 첫걸음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 소박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는 옷차림은 간소했지만 표정은 온화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가장 저렴한 세트 메뉴를 주문했다. 새로운 웨이터 잭이 이 손님을 응대했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교육에서 배운 대로 정중하게 손님을 응대했다. 그러나 손님이 계산할 때 그는 이 남성의 지갑에 소액 지폐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잭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토마스가 다가왔다.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모자란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남성은 감사하며 연신 허리를 굽히고 서둘러 떠났다. 토마스는 잭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서비스의 핵심은 이윤이 아니라 손님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야.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보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토마스의 행동은 점차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태도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 직원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비스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의 예술이라는 것을. 점차 토마스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금반 식당의 서비스 품질과 평판이 크게 향상되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토마스는 진심으로 기뻤다. 하지만 그는 그 때문에 자만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개선해야만 이 식당이 항상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범한 어느 오후, 그는 식당에 서서 바쁜 직원들과 즐거워하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식당이다.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금반 식당의 개혁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식당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처음에 어색함에서 지금의 질서 있는 모습까지. 토마스는 직원들이 점차 새로운 서비스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 신념도 더욱 확고해졌다. 공정함과 존중은 경영의 근본이라는 것을. 식당의 새로운 하루는 직원들의 미소로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카운터 직원이 이제는 모든 손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금반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많은 손님들에게 전에 없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웨이터 잭은 식당의 스타 직원이 되었다. 그의 세심함과 인내심은 많은 손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손님이 두 아이와 함께 식사하러 왔다. 아이들은 테이블 옆에서 놀다가 실수로 주스를 바닥에 쏟았다. 잭은 재빨리 바닥을 닦아주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료 쿠키 2개를 선물했다. 그 손님은 잭에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예전에 여기서 식사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잭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손님과 아이들이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손님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호평을 남기게 했다. 토마스의 개혁은 지역 사회의 관심도 끌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금반 식당을 모임과 소통의 장소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지역 사회에서 자선 행사를 주최했는데 토마스는 식당을 장소로 제공하고 다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행사 당날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토마스는 구석에 서서 모든 손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느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노인이 토마스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하고 있네. 이 식당이 예전보다 훨씬 인간미가 넘치는군.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성공이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개혁의 초기 성과는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피크 시간의 혼잡, 주방의 압력, 주문 오류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 식당의 좌석은 거의 만석이었고 주방은 주문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바빴다. 한 손님은 거의 30분을 기다리다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가서 웨이터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다. 내 음식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웨이터는 얼굴이 붉어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토마스가 주방에서 나와 손님 앞에 서서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요. 제가 직접 주방에 가서 주문을 확인하고 무료 디저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보상으로 말입니다. 손님의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다. 토마스의 태도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몇 분 후 그의 음식이 나왔고 디저트도 함께 나왔다. 그는 결국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당을 나섰다. 토마스는 잘 알고 있었다. 혼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직원들의 능력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식당에 직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적으로 최고의 직원을 선정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는
보너스와 추가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잭은 2달 연속 최고의 직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월급 때문에 일했지만 지금은 이곳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토마스 씨 덕분에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잭의 말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토마스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식당의 성공은 실적뿐 아니라 팀의 성장과 변화에도 있다는 것을. 식당의 평판이 높아지면서 토마스는 브랜드 확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수 제임스와 지점 개설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의 안주에서는 안 돼. 금반 식당의 이념은 존중과 포용이야. 나는 더 많은 곳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하지만 지점의 품질과 문화가 본점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개혁을 통해 깨달았어. 사람 중심으로 해야 진정으로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은 후 토마스는 텅 빈 홀에 앉아 처음 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무관심한 웨이터에서 지금의 활기찬 팀으로, 손님들의 불평에서 지금의 호평으로. 그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썼다. 서비스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돈으로는 손님을 잠시 끌어들일 수 있지만 존중과 배려만이 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이 글을 식당 게시판에 붙였다. 직원과 자신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금반 식당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토마스는 식당의 성공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많은 깨달음도 얻었다. 그는 깨달았다.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을 상대하든 진정한 재산은 지속적인 신뢰와 따뜻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금반 식당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반 식당의 성공은 순탄치 않았다. 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은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도전을 가져왔다. 토마스는 깨달았다. 브랜드를 확장하는 동시에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식사 후 토마스를 찾아왔다. 이 손님은 사업가였다. 그는 토마스에게 말했다. 당신의 식당은 제게 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웨이터들의 미소는 제가 이곳의 일부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곳에 지점을 열 생각은 없으신가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점이 이곳의 문화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의 근본입니다. 이 말은 토마스가 지점 확장 계획을 더욱 확고히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성공을 다른 곳에 복제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첫 번째 지점이 본점에서 5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 문을 열었다. 이 지점은 번화한 상업지구에 자리 잡았고 주변의 외식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토마스는 직접 팀을 이끌고 본점의 서비스 기준과 이념을 새로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개업 당일 지점의 홀은 따뜻하고 우아하게 꾸며졌고 토마스는 직접 문 앞에 서서 모든 손님을 맞이했다. 새로운 식당에 대해 관망하던 손님들도 서비스를 경험한 후 만족감을 표했다. 서비스가 정말 좋네요.
한 손님이 말했다. 식당에서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토마스는 마음속으로 기뻤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지점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점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팀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원 중 일부는 업무 강도가 높아지자 불평하기 시작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데 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어느 날 밤, 한 지점 직원이 휴게실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토마스 씨는 항상 우리에게 미소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헤아려 본 적이나 있을까요? 이 말은 곧 토마스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직접 비판하지 않고 직원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진심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요즘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희는 이곳의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가끔은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식당의 성공은 모든 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내일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모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의견 제시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간담회는 팀의 갈등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토마스에게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지점의 사업이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던 때 갑작스러운 식품 안전 사고가 식당을 위기에 빠뜨렸다. 한 손님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지점에서 식사 후 몸이 좋지 않았다며 식당의 위생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언론도 근반 식당의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토마스는 이 소식을 보자마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팀에게 말했다. 어떤 손님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즉시 전문팀을 파견하여 식당의 식품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대중에게 성명을 발표했다.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하고 관련 손님과 직접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검사 결과 식당의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손님의 불편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토마스는 직접 손님에게 연락하여 조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식당 이용권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이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토마스는 교훈을 얻었다. 신뢰는 시간이 걸려 쌓이지만 작은 문제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위기가 해결되면서 지점은 점차 정상 운영을 회복했고 손님 수가 다시 증가했다. 토마스는 지점 구석에 앉아 바쁘지만 질서 정연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한 신입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토마스 씨, 왜 이 식당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쏟으시나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따뜻함과 존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손님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근반 식당 본점과 지점은 모두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토마스의 서비스 이념은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고 많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한 젊은 요식업 창업자가 토마스를 찾아왔다. 성공 비결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토마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간단합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손님이든 직원이든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따뜻한 어느 오후, 토마스는 혼자 금반 식당 구석에 앉아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에 젖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펜을 꺼내 노트에 적었다. 서비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감정을 이어주고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한 식당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을.